막연한 오해나 불신을 해소하고자 오늘은 카프다그드 자연주의자 마을 찾아가시는 방법과 이용 방법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마을에는 호텔, 리조트, 수영장, 잡화점, 옷집, 슈퍼마켓, 음식점, 클럽, 마사지샵, 스파 등등의 시설들이 있으며 전용 누드비치를 끼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만 안 하면 자유를 보장하는 곳, 카프다그드 자연주의자 마을. 이곳으로 가시려면 제일 중요한 것 항공 숙박인데 일단 이동 방법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랑스 파리행 비행기를 탑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파리까지 운항하는 항공사는 에어프랑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파리까지는 대표적으로 이 세 항공기가 오전, 오후에 거쳐서 각각 파리까지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프랑스는 대한항공과 공동 운항을 하고 있어 시간을 잘 이용하시면 갈 때와 올 때 반반씩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 도착하시면 짐을 찾아서 곧바로 국내선 공항으로 이동 후 몽펠리에로 가시거나 하루 이틀 파리에서 관광을 하신 후 다음날 아침 버스편으로 국내선 공항인 보베공항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서 바로 몽펠리에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으나 애매한 항공시간과 도착 후 다시 심야 시간에 카프다그드까지 1시간 정도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는 이 루트는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항을 나와서 르버스를 타고 포트마이 요역까지 이동합니다. 전철로 이동하셔도 되시나 초행이신 경우 파리에서 길을 잃으실 수도 있으니 버스를 추천드립니다. 포트마이어 역에 도착하셔서 주변을 둘러보시면 작은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국내선 공항인 보베공항으로 이동하는 버스를 타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급적 포트마이오역 주변의 숙소를 예약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프다그드행 비행기 출발 시간은 오전 9시 30분경 출발이라 버스는 늦어도 새벽 5시에서 6시까지는 탑승하셔야 합니다. 첫날 밤에 도착하셨다면 야경을 즐기시거나 이곳에서 가까운 개선문 샹제리제 거리를 가보셔도 좋고 낮에는 파리 시내 관광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국내선 항공편 예약 방법 알려드립니다. 구글에서 이렇게 찾으신 후 사이트로 들어가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넣고 검색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사이트에서 수화물비를 미리 결제할 수도 있고 렌터카 예약도 가능한데 하라는 대로 다 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 판단에 의해 의지대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보베공항을 출발해서 베지의 카프다그드 공항까지 2시간 정도 비행 후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 후 짐을 찾아 밖으로 나오셔서 렌터카를 찾아 곧바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버스로 이동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항을 나와 버스를 타는데 아그드역까지 가는지 반드시 물어보신 후 탑승해야 하고 시골길을 지나 약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아그드역에 도착합니다. 여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 후 기차를 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정류장에서 라인 4번 버스를 탑니다. 버스비는 약 2유로 정도고 이 버스 종착역이 빌리지 네이처리스트라 그대로 타고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버스 한 대를 놓치면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하니 버스 정류장의 시간표를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그드 시내를 지나 한 30여 분 정도면 도착하는데 한적한 길 끝에 마을을 알리는 표시가 보이고 주차장을 지나 버스가 정류장에 멈춥니다. 여기 정류장에 버스 시간표가 있는데 돌아가실 때 버스 시간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착하셨다면 바로 오른쪽에 매표소가 보이는데 이곳에서 입장권을 발급받습니다. 출입카드는 이 마을을 드나들 수 있는 신분 증거 같은 것으로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입장권은 보통 7일권의 경우 내부 숙소에 묵는 경우와 외부 숙소에 묵는 경우 요금이 다른데 외부 숙소에 묵을 경우 30유로 정도고
내부 숙소에 묵을 경우 좀 더 저렴합니다. 들어가시기 전 매표소의 좌측을 보시면 자전거 대여소, 약국 등이 있고 우측에는 리셉션 및 안내소, 부동산 사무소가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는 마을이 넓기도 하고 외부로 나갔다 오실 일이 있을 때 이용하시면 편리한데 이곳에서 전기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 등을 빌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출입카드가 준비되셨다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부 소개는 제가 체험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행 사이를 하다 보니 여행지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우연히 접한 이곳 카프다그드 자연주의자 마을은 제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시작은 프랑스 남부 투어 도중 하지만 저도 용기를 내어 체험을 하게 된 건 두 번째 방문 때였습니다. 시작은 이랬습니다. 한참 젊을 때 남이 봤을 때 내 몸 추하다 생각되지 않을 때 가보자. 어쩜 이 시기 아니면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 같아. 가기 전 몇 개월 동안 휘트니스 클럽을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이런 체험을 해볼까? 나름 각오는 하고 들어왔지만 현지인화 되기란 정말 어색 그 자체. 몇 번을 망설이다시도 결국은 알몸이 오신양 편해졌고 왜 사람들이 이런 곳을 찾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마트나 음식점은 왠지 신경 쓰여 앞을 가릴 만한 것이 없나 찾다가 옷집에서 간단히 가릴 만한 천을 구입해서 허리 아랫부분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누드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방문하시는 사람들의 연령층과 국적은 정말 다양했고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층도 눈에 띌 정도로 많아 신기했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경찰에게 곧바로 체포당하겠지만 이곳이니까 가능한 일. 이곳 전용 누드비치에도 일반 해수욕장처럼 아이스크림이나 음료를 파는 상인들도 있었는데 상인들 중 일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수레를 끌고 다니며 판매를 했는데 이런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개방적인 나머지 벗은 채로 휴대폰으로 서로 사진을 찍어주거나 제트스키나 여트를 타기도 하고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겪은 에피소드 하나. 식당에서 막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동양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동양인은 나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게다가 한국인 커플이라니. 그쪽도 당황했는지 일본어를 하길래 일본인인가 보다 하고 안심하고 아는 일본어로 화답했는데 아플싸. 그 커플 본인들은 한국인이라고 이실 짓고 당시엔 당황스럽다 못해 뻘쭘했었습니다. 서로 암묵적으로 못 본 척하기로 신호를 보내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내다 보니 좀 더 과감해져 어느 날 밤엔간 러시아, 벨기에 중국인들과 함께 그들 숙소에서 자정까지 파티도 즐겼고 며칠 머물진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갈 일이 있을지 모를 그때가 그립네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직접 가보시고 싶다고 제가 올린 글을 보시고 제 여행사로 문의를 하십니다. 최고의 여행지는 내게 맞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 기준은 어디까지나 내 판단 기준일 뿐 모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야한 상상을 하시며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가본 카프다그드 자연주의자 마을은 진정 매력 있는 곳이며 자유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여행 정보 어떠셨나요?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족하실 만한 최고의 여행지를 꼭 찾아보시길 바라봅니다.